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아, 예.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예. 연말 되니까 더 빨리 가네요, 시간이. 네, 이제 좀 있으면 그냥 또 해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이에요. 2022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매번 소백 아이언룸 참여하고 있는 지방령 임팩스퀘어 도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백 아이언룸 참여하는 실방그룹의 정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된 BI 인베스트먼트의 오유택 팀장입니다. 참가 스케이블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특별 편인 만큼 환경만 쫙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게 된 방식이요. SK 이노베이션의 그린 스타트업 프로그램 중에 에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이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데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그리고 임팩트 VC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개월 정도 성장도 돕고 SK 이노베이션 관계사랑 ESG 관련된 추진도 하는 그런 협력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계신 HGI 의장으로 계시는 그 조직에서도 협력 VC로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최근에 의장직은 사임했습니다. 아, 의장직 사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로 이동해가지고 저희 아이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석유 에너지로 전환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열분의 유를 생산하는 재활용 설비를 만들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 주식회사 에코인에너지라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폐플라스틱 선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 모이게 되면 이와 같이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 67.4kg으로 벨기에 다음으로 많이 버리는 국가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화재 사태라든가 수거 거부 사태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얼마나 버려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400만 톤의 합성 주지류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에 버려진 양이 790만 톤이죠. 안타깝게도 이 790만 톤 중에 580만 톤 이상이 소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73%에 육박하고 있죠. 실질적인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 재활용 처리 비율은 22.7%에 불과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분의 유화 기술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저희 장비에 넣고 약 400도씨의 전후의 온도에서 무산소 환원 분해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분의 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정제 연료 품질 기준에 인하점 30도 이상을 맞추게 되면 버너 및 고온 시설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환경부도 이에 공감해서 최근 인하점 30도 이하 열분의 유는 석유화학 공정에 원료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고 있죠. 도서 산간 지역 어디든 30평 이내의 공간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최적화된 반응기를 통해서 최대 2배까지 높은 오일 전환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생산한 열분의 유인데요. 상당히 라이트한 투명한 열분의 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분석 결과 폐비닐 처리 기준 평균 열분의 유화 수율은 63%를 보여줍니다. 1000kg의 폐비닐을 넣으면 630kg의 오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정제연료 품질 기준에서 인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지속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황화수소의 6ppm 인데 반해 저희는 0.24ppm, 영화수소의 허용 기준이 4ppm인데 반해 0.56ppm을 배출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전국 160여 개의 민간 폐플라스틱 선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과 물질 재활용을 위해서 선별하고 남는 잔재 폐플라스틱을 전국 5개의 권역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처리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각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원순환센터에 저희 설비가 판매가 되게 되고 위탁 운영까지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생산된 열분의 유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 사이에 원료로 판매가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시장은 활짝 열렸습니다. 최근 작년 12월부터 이미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고요. 지난 8월에 내보낸 보도자료 역시도 환경부 예산안에서 탄소 중립 실현에 의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기업들 역시도 SK를 선두로 해서 다양한 정유 및 화학사들이 현재 이 탄소 중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원시와의 시범사업을 필두로 지자체 진출, 그리고 저희의 장비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민간 선별장들과 함께 코어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2024년 말 기준 262억 원의 예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폐플라스틱이 되어 배출되게 되면 저희 설비를 거쳐서 열분의 유를 통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보조연료로 사용을 하고 열분의 유를 뽑고 남는 잔류 탄화물은 4,500kcal 정도로 보여주는 탄화물로서 석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곳에 지금 무상으로 보급하는 그러한 계획을 열분의 완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R&D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포지셔닝이 약간 이제 니치한 마켓 그런 처리가 필요한 곳에 이제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제 대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아직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풀어낼지 아니면 해외 진출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낼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플라스틱을 동시에 섞어서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앞서 생활계 폐플라스틱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장 좋은 원료는 PP와 PE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페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사이클링이나 그 뭐 해중압 등을 이용해서 SK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게 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올 게 없습니다. 저희가 원한다 그래도 이미 받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PPP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이 저희의 가장 주된 피드스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열 가소성 수지가 저희의 주 대상인 플라스틱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페트나 그리고 ABS 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열 가소성 수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 경화성 수지를 제외한 열 가소성 수지 안에서도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 과정에서 시아나수소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걸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폐분해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여전히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화학공정인 특성상 대규모 용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고인 에너지에서 집중하는 어떤 소용량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한국에서 지금 폐플라스틱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비효율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바일이 충분히 유의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플라스틱을 이렇게 열분해 유화하는 것보다요 모빌리티 쪽에 더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정비 시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이동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했는데 한국의 플라스틱 발생량을 생각을 해보면 단위를 조금 더 크게 키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동 가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스타트업에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SK 역시도 울산에 열분해 유를 활용을 해서 재생납사를 추출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플랜트형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열분해 업체들은 저희 말고도 또 있습니다. 조금 더 적합하게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폐 비닐을 위주로 열분해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들은 잔재 폐플라스틱보다는 폐 비닐에 국한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폐 비닐은 현재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 산업이 발전되고 자리를 잡을 경우에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을 했고요. 국내에서 이들 플랜트가 구성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동이 가능한 모듈형 유화 장치를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분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소규모 영역에서라도 훨씬 더 고도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했다는 데 장점으로 여겨지고 동시에 계속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이게 정말 대량 처리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국 증명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딱 그 시점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의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이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조금 기술 개발을 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흘러서 이제 뭐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셨는데 그런 히스토리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2015년도 창업된 법인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짬짬이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근무를 하면서 관련 특허를 제가 이전해 온 것도 있고요. 창업을 하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특허도 이전하고 저희가 출원한 특허가 또 등록이 완료되고 하면서 현재 13건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IP를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저희 장비가 200세트 정도가 저희는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는 맥시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00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5개 권역에 구성이 돼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잔재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저희의 자체 CR 공장이 될 거고요. 5년 뒤에는 저희는 지금 6,800만 정도에 달한다는 이 UN 난맹기구와의 협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 오는 그 구호 물품이 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것들이 산처럼 쌓이게 돼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못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좀 손을 잡고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보면은 이러한 니치한 여긴 모바일 처리 시설을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 쪽 니즈가 이 사업에는 훨씬 더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정부가 얼마나 의욕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걸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 선순환에 있어서의 플러스 빼기 양쪽을 다 계산하고 넷 밸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설비를 만들었고 배치를 막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를 특히나 ESG를 추구하고 있는 대기업 혹은 지자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이 진짜 좋은 프레젠테이션 툴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우리 거를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이렇게 좋은 투자자분들과 소셜밸류 창출의 가치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좋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자리여서 감사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소백 아이알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보던 채널이었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죠. 다른 스타트업 대표분들도 모두 참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개조하고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해외에 있는 경쟁자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개조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전기차 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